자, 들어갈게요. 좀 전에 되게 힘들으셨죠? 이 교수실에 있으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배우시다니, 그죠? 그래서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큰 쪽이 이기죠. 큰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빨라요. 빠르고 이제 같은 거는 동일하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죠. 근데 동일한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고 아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한번 나왔는데 작은 게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아까 제가 다 한번 그려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래프 한번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 뭐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게 보고 109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탄력성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르죠.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눌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관리 좀 하세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제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밑에 식이 하나 있죠. 그럼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변화율.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우리가 항상 요거는 가격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생략되면 무슨 탄력성을 얘기하죠? 가격 탄력성이고, 자, 모에 대한 모의 비율이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모에 대한 가격에 대한 모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줄이니까 반대죠. 근데 변화폭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냥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절대값.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플러스 2로 고치셔야죠.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점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A점과 B점으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 보통 최초값으로 시작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예요. A점으로. A점을 시작해라. 그럼 가격이 100원에서 분필이 120원 상승하면은 10개에서 8개로 줄 수 있죠.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원래 가격이 그냥입니까? 100원이었습니까? 그럼 최초가 100원이죠. 그죠? 100원이고 지금 100원에서 120원에 20원이 변했죠. 변화분이 20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올라가죠? 20원. 그럼 0.2니까 20%가 되죠. 그러면 20%가 상승하니까 양이 줄겠죠. 그런가요? 그럼 최초의 양은 몇 개였어요? 10개. 10개여서 8개로 줄었죠. 변화분은 몇 개가 준 거죠? 2개만큼 준 거죠. 맞나요? 그럼 이것도 20%가 되겠죠? 근데 B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B로 잘 안 나와요.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럼 시험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냥 A가 최초자 그럼 여기 나와요. 아시겠죠? 중간점을 이따가 해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퀀티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죠. 그럼 거기 위에 가시면 정성적입니까? 정양적입니까? 정성이 맞아요? 정양이 맞아요? 양적인 변화라고 제가 예전에 했었죠. 양의 변화다. 그렇게 보시고 항상 모에 대한 모의 비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아시겠죠? 그러면 탄력성이 입셀론이 탄력이라면 1이 기준이 됐죠. 그래서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에요. 단위 탄력적.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10%밖에 못 줄었어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자, 0.5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0보다는 크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작다는 변수고요.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줄 수 있죠. 그럼 2라는 거는 그냥요 1보다 커요. 크죠? 그럼 입셀론이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겠죠?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20%가 상승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한 건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제로입니까? 자,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무한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완전 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탄력성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작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수치가 기준이죠? 1.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따보세요. 직각 쌍곡선. 요게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면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변화가 같으면 여기가 똑같으니까 1이 되죠. 요거보다 비탄력적은 완만해요? 좀 가파라요?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저보다 완만하면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탄력성은 그냥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요만큼밖에 못 바뀌었다는 것은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작다는 거고, 자, 이건 그냥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고, 이보다 크니까. 맞습니까? 완전히 서 있어요. 그럼 무슨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가격에 대한 반응이 있나요? 전혀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건 그냥요, 비예요. 그래서 비읍절 하나 적으세요. 뭐다? 완전 비가 되죠. 맞습니까? 얘는 그냥 있어요. 완전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그럼 얘는 가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응을 하겠죠. 벽을 뚫어 절로. 그러면 이거는 완전 비예요. 완전 탈이야. 탈. 그럼 따라서 탈. 안 먹혀. 씨. 이건 비죠, 그죠? 여기 잡으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극은 틀리다, 같다,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씩 짝을 져보세요. 짝을 져서 밑에서 두 대 때려보세요. 두 대 때리면 두 대 때린 게 1이죠. 두 대 때려보세요. 한 대 때리면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두 대 때려보세요. 네 대 때려보세요.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두 대 때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이다, 완전 비다. 두 대 때렸는데 사정없이 때려요. 무슨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9페이지 가시면은 그 파란 색깔의 탄력성은 그냥이야, 양이 얼마나 변하는 거야. 정성적이야, 정량적이야. 정량적.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초값이 보통 넘기시면은 A, B가 있는데 보통 A점으로 시작하는 거고 중간점이라는 게 있어요. 넘기시면은 중간점이 있죠. 자, 그걸 가기 전에 오른쪽에 111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맨 밑에 박스 있어요?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습니까? 같죠. 이 직각상은 45도 각도로 이제 우하향하는 거고, 탄력적은 어떤 변화가 더 크죠? 가격 변화율이 커요?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급경사예요? 완만한 경사예요? 비탄력적은 밑에 가격 변화가 더 크죠? 급경사가 되고, 완전비는 그냥요, 수직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완전 탄력은 수평이죠.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거죠. 이 5가지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좌측에 보시면 확인 예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따라서 중간점. 자, 이걸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풀라는 게 아니니까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볼게요. 사무실이 원래 임대료가 9만 원이죠. 11만 원에서 상승했죠. 그 다음에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108에서 92로 감소한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중간점이 원래는 경제학에서도 안 나오는 건데 공인중개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점. 그럼 중간을 찍게 되면 평균이 있겠죠. 원래는 2로 나눠야 돼요. 얼마 나눈다? 2로 나눠서 11 플러스 9가 되고 원래 2를 나눠서 92하고 플러스 108이 된다면은 10이라고 9를 합치면은 20이 되잖아요. 그럼 중간이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200이 되니까 100이 되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가격을 내리고 올리면 2는 그냥요,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세요. 약분이 되죠. 그럼 요거를 그냥 더해 버리시는 거죠.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중간점이라는 게 있나요? 이 저자도 그냥입니까? 9와 10을 그냥 더했습니까? 더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왜냐면 만약에 2가 내려가고 2가 올라간다면 2는 그냥요, 약분이 되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냥 떼면서 더해라. 그럼 얼마하고 얼마를 더했어? 9하고 11을 더했죠. 체크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9에서 11은 이만큼 변화분이 있죠. 그럼 2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그냥입니까? 그냥 더하면 됩니까? 92에서 108을 더해보세요. 200이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16이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요거 더하면은 10이 어떻게 된다? 요거 더하면 20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원래는 이 2로 나눴던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약분이 됩니까? 그럼 더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점이 나오면 그냥이나 더해라. 더한 다음에 변화분을 올리시는 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9와 11 더하면 20인가요? 변화분이 2인가요? 올리시고요. 대답해 주세요. 자, 92와 108을 더하면 얼마죠? 200이 되고 변화분이 16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해설에 있듯이 그 위에를 하시게 되면 요게 0.08 나와요. 나온다고 하세요. 그다음 밑에가 0.1이죠. 그죠? 그럼 얼마다? 0.8이 되는 거죠. 0.8은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탈역적이다, 비탈역적이다? 비탈역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세요. 따라서 중간점이 나오면 더해라. 그럼 9하고 11 더해서 변화분을 올리시면 돼요. 찾았죠, 그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도 안 나오는 문제가 공인중개사에 딱 한 번 떴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20회 때 뜨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근데 봐봐. 여러분 봐봐. 저기 보세요. 재밌는 거는 그냥이에요. 좀 알아야 찍어요. 단위 탄력적이 1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0.5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왜요?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2는요? 탄력적이죠. 왜요? 그럼 봐봐. 암만 지금 못하더라도 0.9는 탄력적입니까? 지금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1번 찍는 사람 봤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쉬라 그랬어요. 아마 그분은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왜 1번이 답이 아닌지는. 그죠? 찾았나요? 1.0은 단위 탄력적이 맞죠? 이거 남겨놓으세요. 이건 찍어야겠다. 0.8은 비탄력적이죠. 왜요? 1보다 작으니까. 1.1이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나 4번 찍는 사람도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1번하고 4번은 찍지 말라는 취지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뜻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일선에서 찍으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찍으실 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가 기준이죠? 1이 기준이죠. 자, 따라보세요. A점, B점은 안 나와요. B점은 하지 마세요. 그죠? 120부터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다 제가 프린트를 해서 B점으로 해주는 것도 해줍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따라서 중간점. 자, 중간점은 그냥입니까? 평균을 냅니까? 평균을 내게 되면 어차피 2는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도 빨리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냥입니까? 합하면 됩니까? 그냥 합하시고 그 변화분을 올려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 제발 1번 찍으면 안 됩니다. 1번 찍으면 장수합니다. 장수해서.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장수하실까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치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자, 자치기 보시면 기출 체크가 하나 있죠? 거기 위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선번호 주어진 수요 곡선은 수요의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각 탄력성이 같다 다르다는 건데 일로 와보세요. 탄력성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건 경제학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는 만점 받으신 분 생각하세요. 자, 여기 선상도 탄력성이 작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같다 다르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가 탄력성이 1이에요. 얼마다? 1. 1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냥 무한대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그냥 0인데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이다. 여기 선상 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성도 그 선상에 따라서 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르다는 게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너무 깊게 가져가지 마세요. 같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거는 한 번 뜨고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112페이지 이런 거 가야죠. 112페이지 찾으셨어요? 탄력성은 대체제 아세요? 저 말고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런 것도 외우세요. 그러면 자,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제가 중요해요. 무슨 제가 중요하다? 그 수탄은 폭탄 이름이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죠. 자,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무슨 제만 잡자? 대체제.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그죠? 그럼 자, 공부했으니 가볼게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 용이해야 돼? 용이해야지만 대체제가 많아지죠. 특수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해야 돼? 다양해야 되죠. 이해 가셨나요? 용도 전환이 어려울수록 용이할수록 대체제가 많아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기간을 좀 줘야지만 좀 대체제가 많아지죠. 그럼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겠네요.
뭐일수록? 장기, 단기보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적이다. 세분화될수록 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거용이 상고업용보다 그냥요 대체재가 더 많아요. 이동하기가 쉽죠. 그래서 상고업용보다 대체재가 많다. 그런가요? 딱 하나만. 자,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는 안 쪼갰죠. 세분화라는 건 쪼개죠. 그럼 생각하실 때 세분화는 그냥입니까? 여러 개로 만듭니까? 만들어서 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세분화될수록 더 동질화되잖아요. 그럼 전체일수록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죠. 이해하셨죠? 그럼 무슨 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대체재예요. 오케이? 그럼 갈게. 1번 대체재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대답 좀 해주세요. 2번 재화 용도가 어떻게 할수록? 용이하고 다양할수록. 그렇죠? 3번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 그럼 단기보다 장기가 완만해지죠. 4번 주거용하고 상고업용 중에서는 어떤 게?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사치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싸면 안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치가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사치성 있는 재화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확 줄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데 사치품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요것도 이제 시험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요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는 건 그럽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일 수 달라질 수도 있죠. 갑니다.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탄이라고 할게요. 수탄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총수익과의 관계. 그러면 총수익, 기업의 총수입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기업의 총수입에 밑줄 치셨어요? 그러면서 자 할게요. 자, 요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전체 수입이 돼요. 이 면적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슈퍼에서 10개를 사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자, 이건 어떻게 나왔죠?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뭐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게의 총지출이 되지만 기업의 총수입이 되겠죠. 이게 임대료라면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액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오른쪽에 박스를 보니까 거기 박스에 단위 탄력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모 변화와 모 변화가 같아요. 가격 변화와 수량의 변화가 같을 때 가격을 인하든 가격을 인상하든 그냥입니까? 총수입이 불변입니까? 자 이거예요. 아까 요거 단위 탄력적 기억나십니까? 그럼 요 면적이 같다면 자 요걸 찍어 가지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죠? 대답해 봐요. 그럼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이 면적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수입이 불변이라는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럼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위 탄력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탄력적 비탄력적이 시험제 나와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자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기업이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그럼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자 갑니다. 탄력성을 봐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 지역이 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1보다 커야 됩니까? 비탄력적은요. 1보다 작는다는 게 나오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 기업이 여기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합시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대체재가 적어요? 많죠. 제 친구 여자친구 몇 명 있어요. 14명으로 바뀌었는데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습니까?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갈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요자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조금만 가격 올려도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내려야?
내려야 총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내리면 내 걸 왕창 사서 방리되면 하니까 내 수입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비탈력적은 대체제가 적죠.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갈 데가 없죠, 그죠? 갈 데가 없으니까 분리해버려요. 그럼 가격을 올려도 사버려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겠어요? 가격을 올려야겠어요? 아까는 저가 정책으로 가고 얘는 고가 정책으로 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은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올라가고 얘는 가격 올리면 수입이 증가하죠. 그럼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죠. 그럼 따보세요. 비탄력 짝대기 같죠? 그럼 그냥입니까? 같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입도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도 감소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안 되면 자, 여러분들 옷감 중에서 비단 아시죠? 비단은 쌉니까? 비쌉니까? 따라서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러면 비탄력은 뭐로? 고가로 가야 되죠. 그 수입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탄력적은 오히려 가격을 내려야지만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저자가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3번에 파란 색깔을 해놓으셨어요. 따라서 비탄력. 비탄력 때는 가격을 어떻게 되죠? 올려야지만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밑에 파란 색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써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총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시험 문제는 탄력 비탄력 있어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켜야 돼요? 가격을 인상시켜야? 인상시켜야 총 수입이 증가하죠. 가격을 인하하면 총 수입이 감소하겠죠.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되죠? 내려야죠. 가격 탄력적일 때는 내려야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인상할 때는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는 만약에 지금 임대주택이 굉장히 지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뭐냐입니까? 임차인들이 주택이 많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적어야 많아요. 1보다 크죠? 그럼 임차인이 유리하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시험 나오거든요. 비탄력은 그냥입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합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 어떻게 돼요? 올려야 되죠. 비탄력 쪽일 때 가격이 올려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거의 90%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비단 고가, 비탄 고가. 그럼 비탄력 쪽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완전비와 완탈이라는 게 있죠.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해볼게요. 완탈이 있어요?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요? 완전 유리해요. 그럼 임대료를 인상하면 살까요? 안 살까? 안 사버려요. 그럼 수입이 아예 0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제가 볼게요. 가격이 있으면은 아까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 있어요. 수직이었어요. 수직이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완전 비잖아요. 그러면 그냥이에요.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가격 올려도 사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까 500원 할 때 10개를 하면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500원 곱하기 10개 5,000원이죠. 상태가 안 좋으시지? 그죠? 그럼 이건 B니까 가격 올려야겠죠. 그럼 가격 올려볼게요. 600원 올릴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6,000원입니까? 그럼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완전비와 완탈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냥 탄력적, 비탄력적 있죠? 그거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겨봅니다. 넘기면 이제 수요예요.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은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은 자,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이제 뭐의 탄력성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탄력성. 그럼 항상 여기다가 뭐뭐에 대한을 집어넣으라 했죠. 그럼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이 변화하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공급량이 변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얘도 똑같이 20, 20이면 똑같으면 1이 되죠. 그래서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갑니다. 그럼 아까 20에서 10이면 0.5니까 비탄력, 20에서 40이면 탄력적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완전히 서 있으면 얘도 그냥이요. 완전 비예요. 누워 있으면요. 완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게 기준이에요. 뭘 지나는 게? 원점.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자, 여기가 90도라면 45도 각도가 되거든요. 그럼 요게 그냥입니까? 기준이 됩니까?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가파르다, 만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팔라요. 자, 가파르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 완만하면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탄력성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르죠?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그럼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다는 건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작죠? 근데 요거는 더 탄력적이죠? 비탄력, 탄력적이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1월 달에 단기는 기간을 짧게 주니까 비탄력적이죠. 근데 장기는 기간을 넉넉하게 주니까 탄력적이죠. 그래서 자, 따라서 단비 장탄. 자, 단비란 뜻은 뭐는 비탄력적이죠? 단기는 비탄력. 장탄은요. 장기는 탄력적이죠. 근데 공급만 그럴까요? 수요도 그럴까요? 수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비 장탄을 아예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제가 박스를 치면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했죠.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에 1월 달은 제가 자세히 했는데 지금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얘는 더 오래 걸릴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옷은 1시간이면 만들 수 있죠.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탄력적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신규 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러면 인허가도 내야 되고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고주택은 조금만 수선하면 되죠.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탄력적은 더 공급을 많이 늘리고 좋잖아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별표가 쳐 있죠. 자, 여러분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비잖아요. 그럼 생산비가 많이 늘어가면 짜증 나잖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 근데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면 기분도 좋고 더 많이 늘리잖아요. 더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기분이 좋죠. 더 탄력적인데 건축 인허가가 어려우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 저자분도 5, 6번을 파란 색깔을 치셨죠. 그럼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 장기 나올 때는 누가 더 탄력적이죠?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맞나요? 단기는 장기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죠. 근데 5번의 별표. 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다는 게 옷이에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는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신규주택이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더 길죠? 일정이 짧으니까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문제를 이제 풀려면 잠깐 넘겨볼게요. 제가 아까 좀 101페이지로 한번 가죠.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01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배웠던 거 가볼게요. 토지에 대한 공급이에요.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늘려요? 못 늘려요? 못 늘리죠. 그럼 공부를 하셨으니까 공급 곡선이 그냥입니까? 완전히 수직입니까? 완전 수직이 만들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요건 어떻죠? 그냥입니까? 완전 수직이에요. 수직이라는 것은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을 늘려도 못 늘린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공급곡선은 완전 수직, 완전 비탄력적을 만들겠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죠. 그 만약에 농지가 택지가 있다면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라면 전체가 20개죠.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됩니까? 그럼 5개면 얘가 15개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20개의 양은 불변입니까? 불변이라는 거죠. 20개의 양은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함수 관계에서 공급이 300이라는 게 있었죠. 늘어나요?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로에서 다 바뀔 수도 있죠. 그럼 20개는 안 늘어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용도 전환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불가능, 가능. 자, 이거는 가격과 양에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이에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택지가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직이에요? 우상향하는 형태예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만약 가격이 100만 원이면 나는 10개를 택시를 만들고 200만 원이면 15개, 500만 원이면 다 바꾸죠. 맞나요? 펜 들어보세요. 갑니다. 옛날 했기 때문에 파란 색깔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공급의 특징은 토지는 부중성을 해서 물리적 공급이 가능, 불가능.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1번의 부중성 때문에 그 양의 변화가 없으므로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무슨 미탈렸죠? 완전 미. 그냥입니까? 수직선이 됩니까?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가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박스에 보시면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부중성에 의해서 완전 수직이죠. 근데 그냥입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용도가 전환될 수 있고 집약적은 또 토지 자본과 노동을 높이면 층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고 규제 완화, 용도가 다양하니까 우상향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넘기셔서 페이지 115페이지로 가시면 넘기시면은 자 거기 가시면은 우리가 확인 예제 문제 4번이 있어요.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지금 아직 안 잡은 게 있어서 토지의 뭐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하향합니까 곡선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이제 가격입니까? 소득입니까? 소득. 정상제 열등제 아시죠? 저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소득이다. 소득 갑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뭐에 대한 뭐예요? 소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요? 자, 그럼 아까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자, 그럼 아까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였죠? 그럼 탄력성이 그냥입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면 무슨 제? 정상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줄이는 게 열등제죠? 그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무슨 제다? 열등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아까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제다? 열등제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 하나가 있죠. 요거. 자, 넘기시면 116페이지 확인 예제 하나 있나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풀어는 드릴 테니까 천천히. 어렵죠? 이건 소득 가격 트라성과 소득 트라성 합친 거거든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갈게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트라성과 소득 트라성이 각각 0.9하고 0.5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수요의 가격 트라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 수요의 소득 트라성은 소득에 대한 수요량 약자로 적었죠. 그럼 지금 가격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나요? 2%가 증가했죠. 자, 그걸 보기 전에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수요가 100세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줍니까? 줄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그냥입니까? 소득도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줄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자,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0.9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2%만큼
여기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 2918이니까 1.8%만큼 줄어든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1.8세대가 준 겁니까? 줄었죠. 화이팅. 근데 그냥입니까? 이 지역에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수요량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0.5에다가 4를 곱하니까 몇 퍼센트가? 그러면 2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준 거와 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럼 늘어난 게 더 크잖아요. 그럼 2에서 어떻습니까? 1.8을 빼면 되죠. 그럼 몇 점 몇 만큼? 0.2만큼 증가가 된 거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알겠죠? 다시 갈게요. 이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가격 오르면 양이 줄죠. 근데 그냥요 소득이 또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니까 그 차이점을 보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밑에 해설을 갖고 갈게요. 밑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을 가시면은 이 저자가 0.9의 탄력성은 아시겠습니까? 그럼 2%와 0.9를 곱하면 몇 점 몇이 감소했죠? 1.8%만큼 감소한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1.8세대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소득도 늘어났습니까? 이게 정상제거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그럼 0.5의 탄력성에서 4%가 증가했죠. 그럼 몇 퍼센트만큼 다시 수요가 늘어나나요? 2%만큼 늘어난 거죠. 그런가요? 그럼 2%와 1.8에 대한 차이는 얼마인가요? 0.2%만큼 증가를 한 거죠. 그 전체 변화율이 0.2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이 문제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얘네들이 심심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득이 늘어나면 그냥 양을 줄여요. 줄이는데 그냥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양을 줄였지만 그냥요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감소 증가가 어떻게 된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변화폭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절 보세요. 자, 가격이 상승한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성하고 이걸 곱해야 양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럼 몇 점 몇이 줄어들었죠? 그럼 1.8세대가 줄어들었다고 한번 봐봐요. 도와주세요. 자, 여기 정상제라고 했죠? 그냥입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소득이 몇 퍼센트가 늘어났죠? 그럼 이걸 곱하면 양이 2%가 2세대가 늘어난 거죠. 그럼 감소가 커요? 증가가 커요? 그럼 증가분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2하고 1.8을 빼면 0.2만큼 변화가 된 거죠.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따라오고 계셔요.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제가 해당 재화였어요? 다른 재화였어요? 그러면 다른 재화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에 대한 걸 제가 좀 설명해서 풀어볼게요.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밑에 가시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교차 탄력성은 이 저자분에 대한 설명을 본다면 밑에 무슨 제가 들어갔죠? X제가 들어갔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X제의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제에 대한 수요량이죠? Y제에 대한 수요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자, 우리가 항상 분수 있는 방법은 그냥입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입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거는요. X제 가격에 대한 자, 무슨 제에 대한 수요를 봅니까? Y제죠. 그 Y제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죠? 무슨 제에 대한 X제 가격에 대한 Y제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앞에는 그냥입니까? X제가 들어갑니까? X제 가격에 대한 Y제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가셔야 이따가 문제가 좀 풀려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제가 빌라와 아파트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문제도 풀었어요.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첫째 시간에. 진짜요. A 가격이 올랐더니 B 수요가 늘어났어요. 무슨 제죠? 쓰러져. 저 119 좀 불러주세요. 이게 교차 탄력성이야. 소득이 왜 나와요? 정상제가. 대체제. 아까 뒤에 문제 품어 있었거든요. 그죠? 저 119 좀 불러주세요. 대체제. 가격대 수요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달라요.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 저요. 이게 무슨 죄다? 대제재, 대제재. 기억나십니까? 아까 열심히 풀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뒤에 가볼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C가 있었어요. 그럼 A 가격이 올랐더니 C 수요가 줄었죠. 이게 무슨 죄였죠? 보완죄였거든요. 아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가격 대 수요. 해당 재와요, 다른 재와 가격. 다른 재와 가격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빌라와 아파트 있었죠? 자, 갑니다. 그럼 만약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변화율인데요. 자, 그냥입니까? 같은 방입니까? 자, 그럼 플러스가 됐죠? 정상제 아니에요. 무슨 제예요? 대체제예요. 제발 좀, 그죠? 대체제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보완 관계가 있죠. 커피하고 설탕 있었죠. 그럼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커피도 줄이고 설탕도 줄이죠. 그럼 설탕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게 반대 방향입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항상 대체제는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같은 방향은 그냥이다 플러스다. 반대 방향은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밑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밑에 116. 그럼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Y제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X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라는 거죠. 찾았죠? 근데 이제 이게 밑에 보시면 확인 예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막 다 뒤집어져 놨죠? 천천히 가볼게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했으면 아파트를 봐야 되는 게 가격 탈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시면은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죠. 찾았습니까? 그럼 일로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4%가 감소했다는 건 2가 되겠죠. 아니 우리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4를 16 나누니까 0.25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0.25가 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럼 0.25가 답이 되는 건 몇 번 하면 몇 번이에요? 1번 하면 2번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한번 보세요.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플러스 값이 나옵니까? 보완제는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보완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완제는 B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2가 된다는 건 의심을 해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 1번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B는요. 자, 거기 보시면 B 있어요? B? 거기 두 번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럼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그 앞에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게 생략됐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지금 A라는 건 이해 가셨어요? A는 그냥입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겁니까? 아파트의 가격 들었으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이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아파트 수요가 4% 감소했죠? 그럼 0.25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넘어갑니다. B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불러봐 주세요.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항상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다세대 주택이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다른 지하의 가격입니까? 그럼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죠. 그런가요? 그럼 내려가는 게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내려갑니까? 아파트가 내려가고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얘가 늘어났다면 이게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죠. 아시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16%죠. 좀 도와주세요. 그런가요? 다세대 주택이 위에 보시면 몇 퍼센트가? 8%가 증가했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 얘보다 반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런가요? 0.5는 플러스니까 요건 대체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네,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A 있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A는 불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화 좀 합시다. 자, 일로 보세요. 그냥입니까? 다 아파트가 나와야 됩니까?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4%가 감소했으니까 탄력성이 0점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요. B 있어요? B를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다세대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다른 게 들어갑니까? 다른 게 아파트의 가격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에 붙은 게 있으면 앞에 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원래는 시험 문제는 뭐에 대한 뭐로 탄력성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앞에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생략됐습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자, 아파트를 찾아내야 되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다세대 주택이 몇 퍼센트가?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무슨 제다?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뭐가 생략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이 생략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다시 교차 탄력성. 그럼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 나왔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다세대가 나왔다는 건 앞에 다른 게 들어갔잖아요. 뭐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이 생략이 된 거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셨죠?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쉽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자, 요거는 이해 가셨다고 좀 하셔야 다음 넘어갑니다. A는 아시겠어요? 자, A는 그냥입니까? 그냥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입니까? 그럼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이죠. 그럼 아파트가 16% 상승했을 때 4% 감소하니까 0.25가 맞죠? 맞나요? 근데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B 있어요? B가 어떻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온 거죠. 저를 보세요. 그럼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겠죠? 얘기해요. 진짜요? 그럼 다세대 주택이 다른 게 누가 있어요? 아파트가 내려가겠죠. 그럼 뭐에 대한이 생략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게 생략이 된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뭘 내려야 되죠? 얘기해 보세요. 뭘 내려야 되죠? 아파트를 내리고 다세대 주택을 올리시는 거죠.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찾았죠? 근데 그 전에 예전에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을 주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입니까? 뺐습니까? 뺐으면 아파트 가격을 밑으로 내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퍼센트죠? 그럼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겠죠? 그럼 0.5니까 대체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산은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0.25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B를 갑니다.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세뇌 교육할수록 좋아요.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진짜입니까? 그 아파트가 생략됐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한이 생략됐죠? 아파트 가격이 생략됐으니 아파트를 내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을 올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를 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다른 거를 암시한다는 건 그냥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죠. 누가 다른 놈입니까? 아파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읽어볼게요. 뭐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그럼 아파트가 내려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가 갈 테니까 좀 풀어보세요. 4번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